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많이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느낌을 자꾸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어. 그렇잖아. 아니 그 무슨 집이 떨어진다는 하락론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하락론자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집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좋은데. 집 없을 거 아니야. 다주택자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적폐인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다주택자 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를 2억 5천부터 내고 시작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다주택자들이 막 달려든다고? 그동안에 문제 많았던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종부세니 세금 취득세니 양도세니 전부 다 그대로 있는데 일시 유예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부담하면 취득세 2억 6천 내고 들어가서 종부세 내고 이러면서 버틴다고? 아니야.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계속 말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 실수요장이에요. 실수요장. 실수요는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수요장이거든. 그 실수요자들을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뭐야?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집에 플러스 2억 해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실수요자들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 정권이 몰락하잖아.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막판에 2020년, 2021년에 집 샀던 연끌죠. 걔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조지면서 정권이 내리막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 대깨문이니 콘크리트 지지율이니 이런 말들 많았던 그 정권이 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때린 거야. 실수요자들. 안 잡겠다더니 진짜인지 알더라.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발 담그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이게, 매운맛이 많이 남았다.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대단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에서 아까 오면서, 혹시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어도 대통령 했을 것 같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기적의 논리가 일반화되는 그런 기적을 계속 보고 있죠. 와, 대단한 사람이야. 호텔 경제. 호텔 경제. 기존에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한 방에 뒤집는 혁신적인 이론이었나 보죠. 네, 그렇죠?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죠. 6억이면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10억이야? 이게 이런 거지. 내가 갈아타고 지금 실수요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6억 안에 들어오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꼭 10억, 12억 할 게 아니라 내가 15억짜리 살고 있는데 20억짜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6억 대출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딱 금액으로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끊어주니까 9억 이하는 9억 딱 달라붙고 15억 이하는 15억이 달라붙고 이게 자석 효과라고 했잖아. 자석 효과보다는 약간 지금은 그런 게 없진 않겠지만 나는 약간 플러스 6억 효과라는 게 있다. 아까 낚싯대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줄이 길었는데 이제 딱 요만 6cm만 되는 거야. 6m만 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딱 당기는 거죠. 끈끈이 있잖아요. 동작 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낚싯대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추가로 낚싯줄은 6억까지만 6m까지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걸로 낚싯대가 원래부터 긴 사람은 저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거고 짧은 사람은 바로 앞에 던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의 반응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대출 규제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네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요약해보면 첫 번째 조하고 두 번째 조하고 달랐어요. 6월 27일 터지자마자는 강남권이 확실히 영향이 있었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고 근데 그 주에 양천구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노원도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되니까 이제 한 주 딱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강남권은 호가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에 좋았던 데 있잖아요. 양천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노원 이런 데는 호가가 이제 조금 다시 빠졌어. 그렇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게 계속 나오니까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움직이는 부동산 데이터는 늦게 나오잖아.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오는 데이터가 반응하는 데이터가 심리예요. 심리. 사실 KB나 한국부동산원도 있지만 심리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주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떨어진 거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졌는데 요건 뭐냐면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요게 추세 이탈을 하면 가격이 하락전환해 보통. 근데 아직 룸이 좀 남았어. 룸이 좀 남았는데 이틀 만에 이 정도 빠졌어. 2주 만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아마 이걸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023년 이게 2022년 12월이에요, 이게. 여기 뭐 여기 추세 이때 두 번 했거든요, 여기. 요때? 두 번 했거든요, 요때? 네. 요때 마이너스 저는 하락 전환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하락 전환을 많이 했고요. 여기는 하락 전환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상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상단이 많이 올라갔죠? 그 여기서 이제 뭐 나 영업 비밀이라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여기 상단도 많이 높아졌고 하단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2023년 겨울에도 요 부분 2023년 겨울에 이 부분이고 2024년 겨울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 반전했거든. 근데 2023년 겨울에 하락하고 2024년 겨울에 하락이 대출 규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 바닥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을 또 겪어놓으니까. 사실 그때 2023년 겨울하고 2024년 겨울보다 규제가 훨씬 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좀 느린 거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락 반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심리를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자 보세요. 강남구 호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취합하는데 오늘 이게 여기 나오느라 못했거든요. 전국 이제 서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집이 내리려면 여러분 호가를 낮춰야 돼요. 주인들이 싸게 팔아야 돼요. 기존 가격보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50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이면서 신축인 단지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매물의 호가가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변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짝대기 하나씩 올라오면 이게 보면 여기 1%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 평균적으로 서울 전체의 호가는 매물의 호가는 1% 넘게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복리예요. 복리. 그러면 복리기 때문에 이게 1%고 52주간 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52주, 일주일 다른이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이 진짜 6월 27일 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호가가 2%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2%대로. 이게 52주간 계속되면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리기 때문에 1 플러스 2%의 52승이잖아. 1.02의 N승. 그치. 52승 딱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많이 떨어졌고 요거는 지난주 월요일 기준이고 요거는 좀 내가 후랭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돌려본 거예요. 관측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지금 호가가 언제냐면 4월달 수준이에요. 4월달, 5월달 수준이라는 거죠. 4월달도 분위기 좋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호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돌아간 것 같고 급하게 깎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올리고 있다, 여전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낮추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네요. 일부 급매물들은 싸게 팔렸겠죠. 요게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오쏘공? 오쏘공 토호제 풀었을 때 그때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번이. 와. 장대 양봉이 3개잖아. 규제가 나올 만했네요. 그렇지. 아까 내가 영입비밀 알려줬잖아. 딱 언제 나온지 알려줬잖아. 딱 나올 만했다니까. 장대 양봉 이렇게 빵빵빵.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토호제 풀리고 나서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 그 이후에도. 맞아. 근데 토호제를 다시 감았는데도 그랬잖아. 그때가 이런 분위기였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호가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호가 상승률이.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깎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월 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12월에 이랬다는 거예요. 12월하고 1월, 2월 힘들었잖아. 개헌빨. 그치. 그때 개헌빨 있고 거래량 2,000건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하락이 오더라라는 거지, 호가가.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몇 주 더 지켜봐야지. 이게 호가가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몇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작년 12월에 대출 규제 지금보다 빡세게 안 했는데도 안 했을 때보다도 약간 느낌이 천천히 오는 것 같다. 또는 잘 버티는 느낌. 잘 버티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3개잖아요, 이게. 네. 3개인데 지금 보면 반등을 했죠. 반등 이렇게. 살짝. 네, 물론 요거 제일 마지막 거는 4일치 집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높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했다는 거야.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는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많죠. 여기도 보면 살짝 반등했죠. 2%대. 와, 미쳤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천구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양천구는 보세요. 이게 양천구는 지난주에도 분위기 괜찮았거든. 그쵸? 2% 가까이 가다가 훅 떨어진 다음에 근데 이제 하락전환했어. 이게 물론 4일치이지만 0.07% 하락전환했다. 작년 12월 수준으로 하락전환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데이터를 찍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다시 볼 건데 하락전환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노원구가 분위기 좋다고 그랬거든요. 노원구 뭐 거래가 된다, 뭐 수혜 지역이다 이랬는데 노원구도 보시면 마이너스 하락전환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중계동이 제일 인기 있잖아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중계동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중계동에 이제 메인 단지들은 아직도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분위기 다른 거예요 단지마다. 조금씩. 그나마 좀 좋은 데는 잘 호가가 좀 덜 떨어지고 안 좋은 데는 호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졌겠죠. 그래서 동대문구도 한번 볼까요? 동대문구 보세요. 반등했죠. 동대문구. 동네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 이게 마포가 의외로 좀 셌어. 이게 보니까 마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사긴 샀나 봐요. 좀 여기는 쇼킹이 그래 들어갔네요. 강남을 못 가니까 이쪽을 이제 좀 이렇게 강남을 못 가는 뭐 대출 한 10억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산 게 아닌가. 성동구보다는 마포를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확 빠졌습니다. 확 빠졌습니다. 이렇게 높다가 2%까지 갔다가 확 빠졌어. 이렇게 그죠? 마포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성동구는 잘 버티고 있거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전환하진 않았거든. 근데 와 2.5% 거의 3%까지 갔었어. 와. 강남보다 더 빨리 올랐던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 강남권도 많이 샀지만 여기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많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다. 전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서울 평균으로 보면 호가는 버티고 있다. 평균이 이러니까 하락전환한 데도 일부 있을 거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구로도 봐주세요. 구로요? 노원이랑 비슷한가? 구로 한번 볼게요.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이게 잘 버티고 있다.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잖아. 어제도 톡방에서 여기 보면 이게 약간 0.5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0.3%네요. 예. 근데 분위기 좋네요, 그죠? 예. 어젯밤에도 톡방에서 그 신혼부부인데 구로에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투산 아파트. 네. 그 레미안하고 투산이 있는데 네. 투산이 이제 6억 이하래. 예. 그래서 거기 괜찮잖아. 그치?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근데.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앞쪽이 이제 지산이 들어오면서 좀 환해졌잖아. 그렇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치? 좀 어지럽죠. 어지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 길 쪽으로 다니면 괜찮잖아. 예. 거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집을 사기는 사야겠다.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우리 톡방에서도 보면 옛날에 뭐 강남 이야기하고 막 반포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마다 점점 이제 성동, 마포 이제 약간 외곽 쪽으로 계속 톡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강남 가격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강남을 추격 매수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장기로 안 보시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야기였고